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가진 재능, 그러니까 보통 재주라고 하잖아요. 네, 제주. 이 재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뭐 어떤 기술을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을 만들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공부로 이어지는지 그런 걸 한번 탐색해 보려고요. 제주, 인연, 공부.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도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어떤 강연 내용인데요. 강연이요. 네, 우리가 보통 재능을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좀 뭐랄까 다른 관점을 보여줘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왜 특정 재능을 가질까? 그리고 그 재능이 어떻게 자석처럼 사람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까? 네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재주라는 게 단순한 개인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그 부분 저도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주를 되게 잘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을 잘 고친다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요. 네네. 보통은 이 능력으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을 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요. 이런 재주가 그런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 그러니까 일종의 인연 자석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연 자석이요? 네, 자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런 재주를 갖고 이런 기술을 배우고 나면 인연을 부르는 매체가 돼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매체가 된다. 네, 재능의 목적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 관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재능이나 기술이 매체가 된다는 거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결 못하는 문제나 어떤 갈증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앞날이 궁금하면 점 보는 사람 찾고 몸 아프면 의사 찾고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주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리 역할? 네, 내가 그 기술을 안 배웠으면 뭐 평생 만날 일 없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기술 때문에 내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이걸 안 배워놓으면 안 왔을 건데 이걸 배워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재능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통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은요. 이 만남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공부가 된다. 네. 그 자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가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도 듣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들어주고 요런 걸 잘 들음으로써 나한테 모지라는 걸 갖다 나르고 있거든요. 나한테 모자란 걸 날라준다. 네, 단순히 정보 얻는 걸 넘어서 뭔가 나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과정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행위의 깊이가 중요해지는 거죠. 깊이요. 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 특히 그 아픔이나 어려움, 심지어는 뭐 불평 같은 것까지도요. 네. 그런 걸 깊이 경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그런 삶의 단면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간접 경험 같은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 또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확 달라지는 거죠. 자료에서 말하는 무리가 터진다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터진다. 어떤 이치가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지금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말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의미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나 지식, 감정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너지까지요? 네, 상대방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부족했던 어떤 통찰이나 뭐랄까 기운 같은 걸 얻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군요. 듣는 행위가 곧 배움이고 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와, 이거 정말 관계에 대한 관점을 확 바꾸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연 내용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점을 쳐서 미래를 딱 맞히는 그런 능력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이야기들. 보통은 그런 걸 되게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메시지나 예언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아직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아, 무지해서 필요하다. 네, 무식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좀 직설적이네요. 네, 좀 그렇죠. 근데 곱씹어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세상 이치를 안다면 굳이 그런 외부 신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맞는 말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지적이 바로 암과 책임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암과 책임이요? 네, 모를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면, 즉 자료 표현대로 누군가 일깨워주면 거기는 반드시 그 알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 네, 일깨워줬는데도 어떻게 못하는 건 그럼 핑계가 안 돼요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엄중한 메시지요. 무섭네요, 뭔가.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30% 노력의 법칙 이야기가 나옵니다. 30% 노력의 법칙이요? 그건 뭔가요? 어떤 가르침이나 해결책을 받았을 때요, 그게 실제로 효과를 보고 상황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최소한 30% 정도의 진심 어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30%? 왜 하필 30%죠? 뭐 그 숫자가 딱 정해진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은 최소한의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문을 열려면 최소한 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당기는 행동은 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네. 그 30%의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머지 70%의 도움, 그게 뭐 우주의 법칙이든 신의 도움이든 암튼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원리인 거죠. 아, 30%의 노력이 마중물 같은 거군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먼저 진정성 있게 움직여야 변화가 시작된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만약에요, 그 30%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지나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아, 정말요? 네. 알물 얻고도 행동하지 않는 건 모르는 상태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 자료에서는 심지어 직접 두드려 맞는다는 표현까지 써요. 헉, 두드려 맞는다뇨. 이게 뭐 진짜 누가 때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안 함으로써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문제 해결 기회를 놓치고 상황이 더 꼬이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아하, 그렇군요. 네. 알아버린 이상 그 알물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능이 사람을 부르고 만남 속에서 듣는 걸 통해 배우고 그 배움에는 책임과 노력이 따른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 뭐랄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 배우고 익힌 재주들은 결국 뭘 위한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 그게 뭐 의술이든 점술이든 상담 능력이든 뭐든 간에요. 그것들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 즉 방편이라는 관점이에요. 아, 방편이다. 도구다. 네, 그 가치는 기술 자체가 뭐 얼마나 뛰어나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아하.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기술이든 도술이든 이런 걸 줬을 때는 너한테 사람을 불러들이고 네가 사람 있는데 갈 수 있고 이러한 자격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격이요. 재능이 만남과 배움의 자격증 같은 거다. 와, 이런 비유는 처음 들어봐요. 신선한데요? 그렇죠. 저도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자격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바로 시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시너지요? 네.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그 자격증, 즉 재능을 받은 이유라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는 만약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네가 못 만들어낸다면 그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못 쓰는 거라고 지적해요. 기회를 못 쓰는 거다. 네. 단순히 기술만 쓰고 이런 상호적인 배움과 성장을 못 일으키면
그 재능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와요. 짐이 된다고요? 재능이요? 네. 중기 아무런 소행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결과를 못 만들면 결국 아무것도 못 이루고 오히려 그 재능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와, 재능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니. 이건 진짜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역설적이죠. 결국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만남이 축복이다. 네. 왜냐면 모든 만남 속에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재능으로 상대방한테 뭔가를 주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만나는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오는 것들. 그 사람의 경험, 지혜, 에너지, 심지어 어려움까지도요. 그것들을 배우고 흡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흡수하는 자세. 네. 자료 마지막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한테 다가와서 뭔가 주는 거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하는 것 같아요. 아, 만남은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상호적인 배움과 채움의 장이다. 바로 그거죠.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첫째,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은 단순히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중한 연결을 만들고 서로에게 배우기 위한 매개체라는 것. 네, 매개체. 둘째,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경청이야말로 내 부족함을 채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듣는 공부. 셋째, 어떤 알미나 깨달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진짜 변화는 최소 30%의 내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30% 노력의 법칙. 네, 30% 노력.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통찰 같은데요. 모든 만남은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귀중한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 맞습니다. 배움의 기회.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어떤 가르침이나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내 앞에 나타난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떨까? 아, 그런 마음가짐, 즉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경험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그런 깊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만남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